네, 안녕하세요.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빈혈과 콩팥 질환,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왜 빈혈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콩팥이 하는 일은 몸에 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빼내고, 또 하나는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양을 이 콩팥이 주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피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앤데스 고원 같은 데 가서 그 산소가 희박해서 피 속에 산소가 떨어지면은 피를 제일 많이 받는 콩팥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콩팥한테 다른 임무를 줬습니다. 만일의 경우 피에서 산소가 떨어지거든 에리트로포이에틴은 호르몬을 내거라. 그럼 에리트로포이에틴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뼛속, 이게 골수에서 이제 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오버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콩팥이 나빠지면은 에리트로포이틴이 덜 나와서 빈혈이 되는 것입니다. 빈혈이 있으면요, 이제 콩팥 기능을 이제 체크하는데, 콩팥 기능은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여기 커피가 얼마나 필터되는 양을 보는 것처럼 이 콩팥에서 피에서 얼마나 여과가 되는 양, 그러니까 지들이 GFR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피검사입니다. 이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뭐 90인데 60 이하가 되면 이제 낙제예요. 그런데 30까지, 그러니까 3분의 2를 잃어도 전혀 몸에는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콩팥이 나빠져서 본인이 몸에 느끼면은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5 이하가 되면 이제 피를 이제 걸릴 때가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제가 그 콩팥에서 피가 여과되는 액이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증상은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굴러야지 증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를 검사하는 것은 그 조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기 검사는요, 오줌 검사가 있는데, 마치도 이 커피 필터가 찢어지면은 커피 찌끄러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 그 막인데 지들이 그 보호만슨 멤브레는 약이 일종의 커피 필터 같은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은 앨부민이 오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 검사가 나오기 전에 조기 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리트로포이에틴 때문만은 아니고 또 철분 결핍증,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철분은 물론 여기 간이나 이런 빨간 고기, 브로콜리 많은데 이것이 흡수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철분이 과잉으로 있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우리 몸에 있을 때 이것을 오줌으로 빼내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또 몸에 무슨 뭐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인터루킨이 생기면요,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을 내는데, 이것이 나오면 그나마도 흡수가 힘든 것을 더 못하게 해요. 따라서 철분 결핍증은요, 흔히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들이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철분이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그 페리틴이라는 것을 검사하는데, 페리틴은 마치도 이 저금 통장, 이 금고 안에 돈이 얼마나 있나, 이거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노랭이들은요, 돈 쌓아놓고도 그냥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갑입니다. 지금 현찰, 쓸만한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그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트랜스페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분이 혼자 돌아다니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근데 지하철을 혼자 걸어 다니면 안 되죠. 여기 타고 다니는 것처럼 꼭 트랜스페인을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처럼 한 20% 정도 있는 거, 그러니까 빈자리가 더 많은 것이 더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50% 이상 채워지면요, 이것도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철분이 몸에 너무 많이 축적되는 병. 그래서 이걸 히모크로마토시스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동양 사람한테는 적은데 유럽의 북유럽, 그러니까 바이킹의
후예들한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철분 부족하신 분한테 뭐 이걸 약 잡수시고 뭐 고기 더 잡수시고 해도 참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에휴, 그냥 장을 피해가지고 이걸 직접 정맥으로 주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콩팥이 나빠져서 빈혈이 되면은 수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리트로포이테놀 호르몬을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사를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어떤 사람은 2번, 3번, 뭐 1번 이렇게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자주 맞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것이 작용이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했냐면 탄수화물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이 작용이 3배나 길어져서 요즘은요 2주에 한 번,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아도 됩니다. 그걸 또 더 편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주사기를 뽑았는데 아예 주사기를 나와서 그냥 ready to inject 이렇게 이제 아주 참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리트로포이틴을 주사할 때는요 반드시 철분량이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 번 주사를 넣으면 그냥 철분을 막 먹어요. 그래서 이 철분 창고를 갖다가 해서 적어도 저금 통장에 있는 페리틴이 100 이상은 돼야 되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20%는 이상이 되게끔 아연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리트로포이틴을 너무 많이 죽으면요 헤모그룹이 너무 많이 생기면 마치 또 피가 엔진오일처럼 돼요. 저렇게 너무 끈적끈적하면요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가 넘으면 이제 양을 이제 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수프에 소금을 덜 넣으면 싱겁고 많이 넣으면 짜니까 그러니까 고리 헤모그룹을 11에서 12로 맞춰 놓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합니다. 무슨 약이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에리트로포이틴의 부작용은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을 떨군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설사가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빈혈을 치료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쁘신 분한테 빈혈을 치료 안 하면요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콩팥이 아주 나빠지면요 적혈구가 이렇게 별사탕처럼 돼요. 이런 거 오래 살도 못해요. 보통은 한 4개월 사는데 이건 금방 깨지니까 따라서 콩팥에 병이 있는 분은 이래저래 빈혈이 오기 쉽습니다.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요 콩팥에서 에리트로포이틴은 호르몬이 덜 나와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요즘은 에리트로포이틴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은요 소리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콩팥 나쁘신 분은 빈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